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불리는 마리나베이 샌즈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그 모습을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 완공된 가운데 호텔 전경과 내부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건물은 그동안 세계의 랜드마크를 건설해오며 명성을 쌓은 쌍용건설이 시공했습니다. 21일 쌍용건설은 2015년 12월 두바이에서 수주해 이듬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을 약 80개월간 공사 끝에 이달 성공적으로 완공했다고 밝혔는데요. 2015년 12월 글로벌 국부펀드 두바이 투자청이 발주했고 프로젝트 주관사 쌍용건설은 벨기에 베식스와 공동으로 12억 5,400만 달러 규모로 수주했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 VIP만 초청한 사전 오픈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셀럽들이 이 오픈 행사에 초대받았는데요. 당시 행사에서는 팝스타 비욘세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관심을 모았습니다. 비욘세는 1시간 공연에 2,400만 달러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아틀란티스 더 로열 두바이 호텔에서 비욘세가 4년 만에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그가 1시간 공연 뒤 받은 공연비는 2천만 파운드로 1분에 5억여 원 꼴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공연에는 300여 명의 참석자만 초대받았으며 비욘세의 딸 블루 아이비 카터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모델 켄달 제너, 리암 페인 등 유명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열 두바이 호텔 측은 중동 최초로 물과 불이 함께하는 분수를 선보인 데 이어 30분 동안 불꽃놀이를 펼치는 등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행사식에서 비욘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웅장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현지인이 멀리서 이 장면을 찍어서 올리자 네티즌들은 와우 최고의 영상 멀리서 여신 같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린다. 불꽃놀이는 비욘세 콘서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바이에 있는 10억 달러짜리 호텔 개장을 위한 것입니다. 비욘세는 호텔 개장식에 초대받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멋지네요.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인공섬에 44층 초특급 호텔 3개동, 795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로 이뤄졌는데요. 호텔은 무려 109개의 수영장과 아쿠아리움 등 초호화 시설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이 안에 4,000마리의 해파리가 있는 약 6m의 수족관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돌고래와 같이 명상을 하는 이색 체험을 즐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호텔 상점에서는 전설적인 화가 피카소의 고전 미술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객실에서 두바이의 멋진 걸프만 받아 조망이 가능하고 단독 인피니티풀을 갖춘 520평방미터 규모의 시그니처 펜트하우스 객실이 마련됐는데요. 말 그대로 두바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호텔을 쌍용건설이 지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알파벳 S자로 휘어있으면서도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듯한 비정형 외관이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설계부터 고난도 공사가 예고됐대었습니다. 특히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무려 14개 국가의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는데요. 쌍용건설과 공동 시공을 맡은 벨기에 베식스의 임원들마저 63층으로 세계 최고 높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지었을 때보다 더 힘든 현장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했습니다. 쌍용건설 현장 소장 한승표 상무는 레고 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휘게 만든 건축물 시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외벽 마감용으로 붙이는 33,000개의 패널이 모두 유선형으로 제작됐을 만큼 복잡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과 레지던스 공사에는 80m 높이의 연결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1,300톤이 넘는 초대형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설계 변경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약 2년 정도 연장됐고 총 공사비는 처음보다 약 6,500억 원 늘어나 약 1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쌍용건설은 그동안 해외에서 초고층의 랜드마크를 지으면서 명성을 더해왔는데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나 두바이, 세계 최고 빌링 부르즈 할리파가 바로 쌍용건설의 작품입니다. 쌍용건설은 1977년 창립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UAE 등 중동 그리고 미국, 일본, 적도기니 등 전 세계 21개국에서 167건의 공사 130억 달러를 수주한 해외 건설 명가로 꼽히는데요. 최초로 고층 건물을 지은 것은 싱가포르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제 1980년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한 쌍용건설은 호텔, 도로, 지하철 등 39건의 공사를 수주해 현지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쌓았는데요. 1986년 세계 최고층 호텔로 기네스북에 오른 73층짜리 래플즈 시티가 쌍용건설의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1887년 건립된 래플스 호텔은 싱가포르의 진주로 불리는 국보급 호텔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긴 호텔인데요. 호텔 건립 100주년인 1987년
싱가포르 정부는 래플스 호텔을 국가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노후화해 유지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호텔 뼈대를 유지한 채 옛 모습을 복원하고자 했지만 당시 호텔 설계 도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면 없이 국보급 건물을 복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공사를 막겠다 하는 해외 건설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공사를 단 한 군데, 한국 기업 쌍용건설만이 복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쌍용건설은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뒤지며 래플스 호텔 과거 모습을 찍은 사진을 찾고 당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쌍용건설은 설계도면 없이 빛바랜 과거 사진만으로 건물을 2년여 만에 기적처럼 복원해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업적은 쌍용건설 내부에서도 전설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쌍용건설은 100년 전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유럽 시장까지 가서 호텔 구현에 필요한 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싱가포르에서의 쌍용건설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다. 당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우리 중 누구도 이처럼 래플즈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은 진취적이라는 것을 싱가포르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어떤 해외 건설사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또한 싱가포르 노동자들의 임금이 치솟고 자국 국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쌍용건설이 공사를 맡아 훌륭하게 마무리한 것에 싱가포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쌍용건설은 그동안 지어본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15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매달린 끝에 래플즈 시티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지었는데요.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호텔은 쌍용건설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텔은 지면에서 최고 52도 기울어져 올라가는 동쪽 건물을 70m 높이에서 서쪽 건물과 연결한 후 55층까지 건설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이 때문에 까다로운 경사 구조물 공법 제시가 수주의 관건이었습니다. 2007년 전 세계 14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종 초청된 곳은 쌍용건설을 포함해 일본, 프랑스, 홍콩의 건설사 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2곳은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 포기했으며 나머지 1개사도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을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쌍용건설은 교량 건설에 쓰이는 특수 공법까지 적용해 설계 원안대로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적정 공사기간 약 48개월을 27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함에 따라 최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공사 금액은 약 9천억 원이었으며 해외 건축 프로젝트로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해내자 이후 두바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의 해외 건설 명가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택시를 타고 쌍용건설을 얘기하면 모르는 운전사가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대한민국 하면 삼성이나 현대보다도 쌍용건설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죠. 점점 한국의 놀라운 건축 기술이 알려지면서 각 나라의 랜드마크 건물을 한국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